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어가고 2025년 을사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에 따라 제도들이 바뀌거나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생활에는 어떤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올까? 먼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돌파하면서 근로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재료값도 오르고 하니까 인건비도 계속 15% 10%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고 있죠. 10,000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넘겼지만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은 결국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고용 감소를 부추기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점주분들 이제 부담이 많이 심해지면서 이제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탓에 연초부터 노사 간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에 불과해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삭감과 다름없다는 건데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경기 회복을 원하곤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보다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더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어려운 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냐. 저희는 절대 그건 아니고 오히려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소비를 늘려야지 내수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서민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국방 예산이 6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군인 급여 또한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병장 기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월 205만 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장병들의 노고에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군 장병들의 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는데요. 먼저 나주시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으로 단돈 100원만 받는 청소년 100원 버스를 도입합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 행복나주 청소년 100원 버스가 좀 시행이 됩니다. 현재 예산이 반영돼 있고 정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신학기 시작되는 3월부터 좀 시행 예정이고요. 시행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동권이 보장되고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광양과 고흥에서 시작된 청소년 100원 버스는 청소년과 학부모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5년 만에 도내 14개의 시군으로 확대됐는데요. 내년부터는 나주시에서도 선보이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 교통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한 광주광역시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통체계의 대변혁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시기야말로 대자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약칭 대자보 도시입니다. 일단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연결이 잘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자보 시대를 열겠다, 대자보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대자보 도시로 나아갈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하고 기존 1호선과 연계해 광주 도심 전역을 30분대로 연결할 계획인데요. 전면적인 변화에 앞서 내년부터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을 선보입니다. 대중교통을 타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광주형 패스, G패스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별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전 세대가 버스, 지하철을 타는 대중교통 타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G패스 정책입니다.
광주 G패스 정책을 통해 광주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모두 어린이는 무료로, 청소년은 반값에 이용할 수 있고 성인의 경우 정부에서 시행 중인 K패스와 연계해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SNS 플랫폼이 2025년부터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도입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 등 SNS 부작용에 따른 조치인데요. 18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은 우선 계정 자체가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되며 폭력, 술, 도박 등의 민감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의 감독 권한도 강화돼 부모가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한 결과를 낳은 게임 셧다운제처럼 이런 조치만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 내용이 사실 크게 높은 수위의 규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규제 효과에 있어서는 대부분 상당히 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교육 분야에서는 굵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적용으로 내신 등급이 현행 9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되는데요. 성적을 보다 간소화해 과도한 내신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고교 학점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대학 과정처럼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과목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된 경우에 학점을 부여받고 그 부여받은 학점이 누적되었을 때 졸업 학점 기준 192학점을 충족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스스로 배울 과목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 입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강등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계가 빠졌습니다. 교육 자료로 규정되면 각 학교가 AI 교과서 도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무상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요.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 기조를 내년부터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 과목에서는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검증합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내면 첫 석 달 동안은 매달 최대 25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기존보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최대 2,310만 원의 급여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기존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데요. 이러한 반가운 변화에 발맞춰 광주에서도 광주다움 통합 돌봄 사업 일환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현재 첫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 만남권 200만 원에다가 내년부터는 추가로 50만 원을 더 축하금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가 달라진 거고요. 초등학교 학부모를 둔 직장인들의 10시 출근제 정책인데요. 그렇게 1시간씩 늦게 출근했을 때 시에서 그만큼 지원하는 10시 출근제, 속칭 지각 출근제 제도도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할 것입니다. 손자녀 돌봄 사업도 그동안에 추진했던 성과에 기초해서 더욱더 대상자도 넓히고
또 돌봄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넓히는 손자녀 돌봄 사업도 더욱더 넓히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광주에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보성에서도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출생 기본 수당을 신설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역민들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보성읍과 벌교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합니다. 주민들께서 여기에 다 모여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유아부터 그리고 청년, 어르신들까지 이 생활센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특히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인 보성읍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볼링장과 도서관, 소공연장 등이 조성돼 전 세대가 한 곳에서 어울려 즐기는 문화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보성군의 청렴도 정말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결제를 청렴도 결제로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국가 경제도 어렵고 지역 경제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경제 정책에 대한 결제를 첫 번째로 하기로 했습니다. 보성 지역 경제 어제보다 나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성장의 기운을 담은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나에게 도움되는 제도들은 어떤 게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고 알찬 새해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